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JR 크리에이티브에서 교육과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유영태입니다. 제가 이번 섹션에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에 대한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한 것을 설명드릴 거고요. 인디자인을 문서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에 앞에 섹션에서 많이들 보여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어떤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저희가 다음 순서가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경품 추첨 행사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마지막까지 저랑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선은 저희가 인디자인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 인디자인 문서를 작업을 해줄 때 저희가 어떤 앱을 이거는 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이랑 어떤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방법이 이제 좀 틀린 방법으로 저희가 문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그 문서를 이제 만드는 단계부터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서를 만드는 단계 전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내용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일단은 아까 섹션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디자인 문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인디자인에서는 플러그인 기능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버레이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될 거고요. 어떤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앱을 제작하기 위한 인디자인 문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인디자인 문서를 아까 설명드렸겠지만 어떤 폴리오라는 파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폴리오 파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도비 컨텐츠 번들러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어도비에서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거쳐가지고 폴리오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럼 이런 생성된 어떤 이런 폴리오 파일을 우리가 내가 구현했었던 어떤 기능들이 제대로 표시가 되는지, 지정했었던 내용들이 구현이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컴퓨터에서 직접 데스크탑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에 이 폴리오 파일을 넣어서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 단계를 거쳐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 다 했는데도 내가 구현한 게 정상적으로 구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지금 제가 표시해 놓지 않았는데 아까 들으셨을 거예요. 비어 빌더라는 게 있어요. 그 비어 빌더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폴리오 파일을 저희가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단계로 기본적인 워크플로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워크플로우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일단은 디자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기존에 저희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한 인디자인 문서를 만들 때 많이 저희가 작업하는 문서 형태가 저희가 펼치면 형태의 문서를 만들어서 쓰셨을 거예요. 펼치면 형태의 문서를 만들어서 쓰셨는데, 이런 문서 형태를 여기서는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펼치면 형태를 체크해서 했었는데, 앱 형태의 문서를 만들어 줄 때는 이 펼치면 형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나의 단면 페이지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폴리오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단면 페이지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단면 페이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서를 만들 때 또 하나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문서에 대한 크기를 지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문서 크기. 아까 잠깐 내용이 나오긴 했었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 문서 크기는 지금 1024-768 크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어떤 그 크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디바이스에서 보여주기 위해, 최적화돼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가로, 세로, 방향의 어떤 사이즈가 비율에 맞게끔 어떤 크기가 조정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가로, 세로 비율이 좀 다르게 만들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폴리오 파일을 만들 때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서 사이즈를 만들어 주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문서를 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서를 만들어 주셔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어떤 작업을 할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용하겠죠. 오버레이 크리에이터라는 360도 뷰어라든가 슬라이드 쇼라든가 여러 가지 동영상 같은 것들을 넣어서 디자인을 해주시는 거겠죠. 어떤 인터랙티브한 문서들을 적용해서 만들어 줄 텐데, 자, 그렇다면은 그런 문서들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것이 그대로 폴리오 파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여기에 저희가 인디자인 문서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문서라고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떤 앱을 보기 위한 디바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바이스를 보셨고, 그 디바이스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볼 경우가 있을 거예요. 화면에서 페이지를 가로 방향으로 보다가 세로로 틀어서 세로 방향으로 그 디바이스를 이제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세로로 바꿔주면은 화면도 같이 이동을 해가지고 화면이 맞춰질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능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기능이 아니에요. 다른 기능이 아니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문서를 두 가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방향의 문서를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의 문서를 하나를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방향의 문서를 디바이스에서 가로로 보여지는 것은 가로 방향의 문서가 보여지는 거고요. 세로로 놨을 때 세로로 보여지는 것이 세로 방향의 인디자인 문서가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어떤 그 디바이스에서 이 문서가 가로 방향이다, 세로 방향이다라는 것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는요, 그 인디자인 문서 이름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더바 H 내지는 언더바 V라는 이런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 방향의 문서에는 언더바 H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세로 방향의 문서에는 언더바 V라는 그런 인디자인 문서명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지 정상적인 어떤 폴리오 파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문서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동영상이라든가 많은 내용들을 가져다가 작업을 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작업했다라면은 그런 작업한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의 폴더로 다 모아져 있어야 되고요. 이 문서에서 작업한 내용들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 다 모아져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인디자인 쓰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업을 해주고 그 패키지 하면은 하나의 폴더로 모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인디자인 문서와 그 작업했었던 그 내용들, 이미지 링크됐던 것들이 다 여기 링크라는 폴더에 다 모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서들이 이 폴더에 다 모아지겠죠. 하나의 폴더 안에 내용이 다 모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이 폴더 이름도 또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폴더 이름에 언더바 해서 스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전에 저희가 어떤 오프라인 출력을 하기 위한 인디자인 문서를 작업을 해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어떤 문서를 그런 작업을 해줄 때 어떤 페이지별로 나눠서 작업을 해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페이지별로, 뭐 100페이지씩 끊어서 작업한다든지, 뭐 내지는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의 문서로 1페이지부터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를 하나의 문서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자, 이런 앱 형태의 어떤 작업을 해줄 때는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문서를 만들어줄 때 하나의 주제별로 내지는 어떤 꼭지 내지는 섹션별로 따로따로 문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작업 형태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의 어떤 꼭지나 어떤 섹션별로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스택으로, 그러면은 하나의 앱 형태가 여러 스택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폴리오 파일을 만들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게 하나의 문서예요. 각각의 여러 문서들이에요. 여러 문서들이 다 보여지는 것이 이게 다 스택이에요. 각각의 스택에 있는 인디자인 문서예요. 이것도 스택이고 다 스택이에요. 그래서 그 스택이라는 그 문서에 들어있는 인디자인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스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어떤 디바이스에 넣어서 확인해 보실 때 저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보실 거예요. 위로 넘겨서 페이지를 넘겨서 보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디자인 문서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으로 넘겨서 본다라는 거는 옆으로 넘길 때 보여지는 거는 다른 인지자의 문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구성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의 어떤 작업물들은 여러 개의 스택 폴더로 다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스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택 안에는 작업했었던 인지한 문서와 그 링크되어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스택들을 그러면은 하나하나 저희가 폴리오 파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이 여러 개의 어떤 스택들이 하나의 폴더로 이것도 모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위에 단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어떤 폴더 안에 얘네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폴더 이름에는 언더바 폴리오라는 그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 보신 것처럼 가장 상위 폴더에는 언더바 폴리오라는 그 이름, 규칙이 있어야 되고요. 이름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택으로 각각의 구분되고요. 그리고 그 스택 폴더에는 각각 작업되어 있는 섹션이나 어떤 주제별로 작업되어 있는 인지한 문서들이 가로 방향이나 어떤 세로 방향의 문서로 만들어져 있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폴더 규칙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어떤 폴리오 파일로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폴더 규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이렇게 폴더 규칙도 다 저희가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다 완성을 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업되어 있는 이 문서 자체를 저희가 이제 폴리오 파일로 생성을 해야 될 거예요. 폴리오 파일로 생성을 해주는데 아까 제가 어도비 컨텐츠 번들러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폴리오 파일로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도비 컨텐츠 번들러라는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저희가 그 작업되어 있는 내용들을 추가해 줘야 되는데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New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이 New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선택을 해주면은 어떤 폴더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폴더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아까 보셨듯이 그 언더바 폴리오라고 되어 있었던 폴더 있어요. 그 폴더를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그 폴더를 선택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지금 보신 것처럼 거기에 적용되어 있었던 스택 폴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 스택 폴더들이 그 스택 폴더 이름으로 해서 여기에 정품값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목록으로 해서 쭉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작업했었던 그 내용들이 그럼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저희가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썸네일 아이콘인데 얘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작업했었던 내용들이 각각의 스택별로 이런 식으로 페이지별로 해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이 폴리오 파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이 폴리오 파일에 대한 어떤 타이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여러 어떤 폴리오 파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래쪽에 여기서 저희가 입력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타이틀이라든가 어떤 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입력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냥 익스포트 폴리오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익스포트 폴리오라는 메뉴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다음에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냐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익스포트에 대한 옵션을 지정해 주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싱글 파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멀티플 파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서 형태로 저희가 이제 파일 형태로 폴리오를 만들어 줄 텐데, 싱글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서 단행본을 만들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하나의 앱을 만들어서 그걸로 올려주면은 그걸로 더 이상 끝나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어떤 앱을 만들어줄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멀티플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대겠죠. 그래서 잡지 같은 경우는 아까 잡지 회사들 보셨겠지만 뭐 잡지가 1호로, 2호로, 3호로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런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앱을 만들어줄 때는
저희가 이런 멀티플 파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싱글 파일과 이 멀티플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싱글 파일과 멀티플 파일하고 그 차이점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또 싱글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그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다 포함이 돼요. 포함이 돼서 이것이 앱스토어에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멀티플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 내용이 앱스토어에 등록이 돼, 파일 상태가 컨텐츠가 포함이 돼서 앱스토어에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에 대한 어떤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정보들, 이런 부분들만 스토어에 등록이 되고 실제적인 어떤 다운로드나 이런 부분들은 어도비 호스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멀티플 파일 같은 경우는 미리 저희가 어도비 호스팅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시켜줘야 돼요. 어도비 계정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업로드를 시켜줄 때 있어서 그러면은 어느 누구나 다 업로드를 시켜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은 그 업로드가 되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어떤 공간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 공간은 그러면은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보시면은요 잠깐 전 단계로 보시면은 여기서 밑에서 업로드를 체크해 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업로드를 체크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지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나만의 어떤 공간에 업로드를 시켜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공간을 지정해 주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면요. 저희가 익스포트 폴리오를 지금 해서 이 화면이 나왔는데 이 화면 전 단계를 잠깐 보면은요. 자, 아까 여기 목록까지 저희가 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익스포트 폴리오를 하기 전에 저희가 봐야 될 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로그인하는 창이 있어요. 얘를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저희가 여기에 어떤 그 이메일 어드레스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뭘 입력해야 되냐면은 어도비 아이디를 입력시켜 주는 거예요. 어도비 아이디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면은 여기에다가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시켜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로그인을 시켜 주시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 번들러 여기에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매니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내가 업로드를 시켰었던 어떤 파일들이 목록이 여기에 표시가 다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업로드를 시킬 그 파일들도 여기에 다 나중에 업로드를 시키면은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어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익스포트 폴리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멀티플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바로 업로드가 되고 업로드가 마찬가지되면서 이제 폴리오 파일도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폴리오 파일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상당히 간단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작을 이제 문서를 제작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문서가 이제 앱이 다 만들었다, 디자인 다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부터는 저희가 과정이 상당히 쉬워요. 상당히 어렵지 않게 저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럼 이 문서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완전히 거쳐야 될 거예요. 테스트를 거쳐야 될 거고 그럼 테스트를 거친 그 폴리오 파일을 저희가 이제 그 앱스토어에 등록을 해야 될 텐데 우선은 그럼 테스트를 할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저희가 어도비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뷰어가 있어요. 어도비 컨텐츠 뷰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도비에서 다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뷰어를 가지고 내 컴퓨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직접 저희가 어떤 디바이스에 넣어서 이 앱을 직접 폴리오 파일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그 뷰어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어떤 디바이스에 이거를 볼 수 있는 뷰어가 있는데 이 뷰어 역시 어도비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스토어를 가보시면은요 아이패드를 연결하시고요. 컴퓨터에 아이패드 연결해가지고 애플 스토어에 가보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어도비라고 검색을 한다든지 어도비 컨텐츠 뷰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그 아이콘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표시가 될 거고요. 자, 이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무료로 배포되는 거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아이패드라든가 여기에 설치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폴리오 파일을 이제 추가해 주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많이들 해보셨지만 뭐 동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동기화 시켜주겠죠. 여기 아이패드에서 뷰어가 있고요. 이거를 여기 추가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 파일을 추가를 클릭해서 폴리오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것이 바로 그 아이패드에 저희가 적용 넣어서 제가 직접 이 뷰어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구현했었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폴리오 파일은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어려운 과정 없이 저희가 쉽게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가 우선은 그럼 만들어져 있는 폴리오 파일을 저희가 그동안에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폴리오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폴리오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원래는 세미나 때 보여드릴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설명을 저희가 고객분이나 이런 데 설명을 드릴 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온 부분인데요.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이렇게 폴리오라는 파일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뷰어예요. 뷰어고 해상도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커버 페이지가 되겠고요. 옆으로 넘긴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인디의 문서입니다. 이렇게 문서고 여기에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삽입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현을 시켜준 거고요. 이런 인디자인의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구현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 해상도가 안 맞아서 그런데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넘겨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파노라마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런 구현들도 다 구현이 가능한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 인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버레이 크리에이터라는 기능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레이 크리에이터에는 여러 가지 360도 뷰어라든가 슬라이드 기능이라든가 파노라마, 동영상에 대한 옵션 내용들,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지금 과정을 어떤 번들러라는 프로그램을 거쳐가지고요. 이렇게 폴리오 파일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폴리오 파일을 생성을 했으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테스트도 다 거치고 저희가 문제가 없다라는 그 폴리오 파일을 그럼 저희가 이제 앱스토어에 대해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등록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뷰어 번들러라는 뷰어 빌더죠. 뷰어 빌더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업로드를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뷰어 빌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뷰어 빌더를 실행을 하면은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이메일 어드레스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는데 여기도 어도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도비 아이디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도비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다라고 해서 이 뷰어 빌더를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뷰어 빌더를 쓰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승인이 되어 있는 아이디에 한해서 이 뷰어 빌더를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이메일 주소가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이메일을 보내라고 해요.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대신에 이거는 저희가 메일을 보내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느냐? 잠깐 보면은요. 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제목에 뷰어 빌더 액세스 리퀘스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회사 이름 정해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도비 아이디 입력시켜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만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뭐 프리빌리지 로그인 이메일이 있는데 이거는 뭐 프리빌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프리빌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이메일과 어도비 이메일이 틀릴 경우에만 입력시켜 주시면 되고요. 같으면 뭐 상관없이 입력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아래쪽 이메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다 영문으로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영문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뭐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자, 그래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딱 이렇게만 해서 보내주셔도 승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 부분만 저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나머지 내용들 그냥 적어서 보내주셔도 뭐 승인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을 아까 비어 빌더 하면서 처음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비어 빌더를 처음에 이제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입력해서 쓰면 되는데 이 비어 빌더는 대신에 쓰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제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맥으로 쓰셔야 돼요. 맥킨토시로. 이제 맥으로 하셔야 되고요. 맥 버전도 저희가 10.6 이상 사용하셔야 되고요. 10.6 스노우 레오파드 버전 이상 쓰셔야지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내주시면은 이제 승인된 그런 이메일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생성된 저희가 폴리오 파일을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등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제 New라고 있을 거예요. New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인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뷰어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뷰어 11까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뷰어 타입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뷰어 타입. 제가 아까 그 번들러를 설명드리면서 폴리오 파일을 만들 때 싱글 파일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멀티플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 내가 업로드를 시킬 게 싱글 파일이냐 아니면 멀티플 파일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싱글 파일을 선택을 해보시면은요, 싱글 파일을 선택했을 때는 메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싱글 이슈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뷰어 네임, 뷰어 이름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그 만들어진 싱글 파일, 폴리오 파일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싱글 파일과 멀티플 파일 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싱글 파일은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요, 내가 만약에 멀티플 파일을 선택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메뉴가 또 다르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설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래쪽에 번들러 이메일을 또 입력하게끔 돼 있을 거예요. 아까 저희가 번들러 할 때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 아이디와 그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여기에 다시 한번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넥스트 넘어가시면 돼요. 바로 넥스트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갑자기 이런 메뉴 하나가 또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어카운트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뭐 32자리 문자를 입력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32자리 어떤 입력시켜 줄 수 있는 어카운트 아이디는 뭐냐면요. 자, 잠깐 다시 저희가 아까 제가 콘텐츠 번들러 로그인했었던 이 화면을 아까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가운데를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이 이게 32자리 어카운트 아이디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32자리 이 어카운트 아이디를 여기서 복사해 가지고요. 여기서 복사해서 저희가 다시 이쪽에 뷰어 빌더로 와서요. 이 뷰어 빌더로 와서 여기다가 32자리를 그대로 입력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32자리까지 다 입력시켜 주시고 다음에 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아이콘들과 스플래시 이미지를 지정하게끔 돼 있어요. 자, 이 아이콘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앱 형태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이패드라든가 어떤 디바이스에서 보려면 그 아이콘이 필요할 거예요. 보여지는 그런 아이콘들이라든가 스토어에서 보여질 어떤 아이콘들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콘 크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총 3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로 세로 29 픽셀 아이콘, 픽셀 단위고요. 그 다음에 50, 72 가로 세로 크기로 된 아이콘들을 만들어 주는데 이 이미지 형식이 보시면은 다 PNG 파일이에요. 이미지 형식들은 다 PNG 파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콘을 선택해 주면은 아래쪽에 그 선택한 여기에 내가 선택한 아이콘이 이렇게 미래 무비로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스플래시 이미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스플래시 이미지도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스플래시 이미지도 선택을 해줄 거예요. 선택을 해주면은 그 아래쪽에 선택되어 있는 스플래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방향에 대한 스플래시 이미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넥스트 넘어가도 되는데요. 한 가지 또 추가적인 옵션 지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어떤 앱 형태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으면은 처음에 이걸 실행해서 보면은 잠깐 한 3초 정도 이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뭐 지정해 놓아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하고 싶을 때 여기서 아트웍 이미지를 선택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아이콘들과 스플래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지정해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인증서를 선택해 주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인증서 화면이 나올 텐데 여러 가지 어떤 개발자 인증서라든가 그다음에 뭐 배포자 인증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바일 프로비전이라는 그런 인증서들을 다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저희가 애플 스토어에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이건 DPS를 뿐만 아니라 애플 스토어에다 뭔가를 업로드시켜서 내가 팔고자 한다. 여기다 등록을 시켜주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런 인증서들이 필요로 해요. 어떤 뭐 게임이라든가 마찬가지로 다 스토어에 등록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미리 애플 사이트에서 이거를 인증서 파일들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이 사이트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디벨로퍼 그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가서 저희가 회원 가입해가지고요. 개발자 아이디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개발자 이거 받는 거는 이제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인증서를 여기서 발급해 주는 건 아니고요. 예,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 애플 사이트에서 또 프로그램 하나를 또 구매하셔야 돼요. 그 디벨로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99달러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거를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그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인증서 파일을 받아 놓고 저희가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만 해주는 거죠. 선택만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다음 과정 자체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지정해 주는 거 끝난 거고 그 다음 과정은 뭐 빌드 디테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과정 없어요. 그냥 서밋 그냥 제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출 버튼이 있으니까 제출을 해주면은 바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등록이 되는데 어도비 서버로 이제 등록이 될 거예요. 어도비팅으로 등록이 되고요. 등록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내가 처음에 이제 뷰어 빌더를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뷰어 빌더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렇게 내가 등록을 해놨으면은 이 등록된 그 앱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대신에 이제 승인 과정이 좀 필요해요. 어도비에서 내가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도비에서 어느 정도 승인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승인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어떤 내가 뭐 IPA 어떤 파일로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어떤 앱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승인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할 수 있는 업로드를 시킨다든지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만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러 개 어떤 앱들이 등록돼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런 앱들이 다 목록이 다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단계만 거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른 과정이 이제 더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업로드를 시켜주시면은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은 저희가 그냥 애플 스토어에다 제출만 제출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바로 제출을 해주면은 저희가 스토어에 등록이 되는 그런 프로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간단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떤 저희가 인증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이콘들 이런 것들만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 어렵나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현재 그 앱스토어에 다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이 많이 현재 좀 테스트 버전을 프리빌리지에서 가입된 분들이 다 테스트 버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 프리빌리지에 가입하셔가지고 직접 저희가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사용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앱을 만들어서 등록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애플 DPS 디지털 퍼블릭 스위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앞에서 섹션에서도 가장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사용자 편리성이에요. 사용자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만들어서 앱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앱 형태의 디지털 출판을 하기 위한다면은 이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가 가장 최적의 그런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쓰신다라고 하면은 가장 후회되지 않는 그런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섹션은 제가 여기까지 하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